네, 저희 좀 전에 팟캐스트 녹음하면서 네. 오늘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의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총평부터 좀 해볼까요? 팟캐스트에서 한번 하긴 했지만 네, 국민의힘 내부 분란이라고 얘기해도 될 정도로 되게 지금 규모가 커졌잖아요. 막 이준석 대표에 대한 탄핵 결의까지 나오고 물론 지금은 극적으로 뭐 화해했다 그런 연출이 되긴 했지만 소위 윤핵관이라고 하는 그 윤석열 핵심 관계자들이 이제 익명으로 기사에 나와서 이준석 대표를 겨냥해서 되게 강도 높게 비판하는 기사들도 많이 나왔었고 이준석 대표는 또 자기 페이스북이나 뭐 인터뷰, 언론 인터뷰 등에서 많은 아쉬움과 불만을 토로해 왔었고 그러면서 당대표와의 당무를 아예 정지해버리고 그냥 자명했던 일도 있었고 심지어 선대위원장도 내려놓고 그래서 국민의힘의 선거 준비 분위기가 아주 난리가 났던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개인적으로는 진행 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민의힘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으로서는 재밌긴 하지만 우리나라 대선이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안타깝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 모든 사건을 한 문장으로 해보라고 하면 정치 신인과 책임감 없는 당대표의 콜라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가 민주당 못 가서 부득이하게 들어왔다. 이런 사람이 그 당의 대선 후보가 되고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국민 재난지원금도 합의했다가 번복하고 조금만 틀어지면 뭐 제주도나 순천으로 도망가시고 내 의견이 안 받아들여지고 약간 좀 패싱 같은 게 나온다 싶으면 선대위 사퇴하시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치 신인과 책임감 없는 당대표의 콜라보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뭐 그러면서 좀 미래당도 다시 되돌아봐지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저는 지금 뭐 서울시당의 대표로 있는데 이 후보들도 저랑 참 의견이 안 맞을 때가 많거든요. 6월에 지방선거가 있고 이제 도봉이랑 송파에서 청년 후보들이 나가서 지금 이제 캠프를 어떻게 꾸릴 거냐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쉽지가 않거든요. 저희도 선거 캠프에서 많이 싸우거든요. 지난 송파 캠프 때는 저도 큰 소리 내고 네, 들었었어요. 네, 들었죠. 네. 원래 캠프에 있으면 다 이렇게 큰 소리가 한 번씩 나와요. 왜냐하면 의견이 계속 안 맞고 각자의 판단이 다 다르잖아요.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아마 캠프에 더 유리할 거다. 근데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게 캠프에 유리할 거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거든요. 네네. 서로 잘 되자고 하는 방향을 놓고 싸우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다 보면 이제 큰 소리도 나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큰 소리가 나오고 우리가 싸웠어도 어쨌든 캠프가 끝까지 마무리 지어줘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만일 후보고 성윤님이 당대표이자 선대위원장으로 활동을 하는데 우리 간에 뭔가 좀 첨예한 갈등이 생겼다. 그럴 땐 일단 한번 싸워야 됩니다. 갈등이 생기면 일단 네네. 한 번은 싸워야 돼요. 네. 싸워서 뭐 돈독해질지 뭐 갈라설지는 모르겠지만 네, 저라면 아마 좀 대표님의 의견에 더 기울이지 않을까. 아무래도 저보다 미래당의 활동도 더 오래 하셨고 그리고 선거를 뛴 경험도 저보다 더 많고 하니까 저는 뭐 이성윤 대표님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 이렇게 훌륭한 후보가 있단 말이야. 일단 근데 그동안 다 싸웠는데 나 맨날 싸웠는데 정구군형이 가면 또 싸우고. 제가 사실 뭐 그렇게 심도 깊게 뭐 관여하지 않아서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 또 지금 가정들이 사실 무의미해요. 닥쳐봐야 아는 거니까. 사실 그런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래당도 내부에선 굉장히 많이 이야기도 하고 진짜 치열하게 싸우기도 하고 큰 소리도 당연히 나오죠. 어떻게 안 나올 수는 없어요. 네. 근데 이제 항상 이 봉합하는 과정이 중요한 것 같고 뭐 미래당도 사실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네. 뭐 한 번은 또 당도 한번 쪼개질 뻔하기도 했고 그런 순간들은 늘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서로 상처를 좀 이렇게 보듬어주고 뭐 갈등을 좀 이렇게 봉합해 나가면서 어쨌든 나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미래당에는 뭐 아직까지는 어떤 외부에서 유명 인사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워낙 작은 정당이니까 그래서 항상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출마를 하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부 안에서 우리와 같은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계속 공부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정책들을 만들고 그걸 바탕으로 출마를 하면 갈등이 그나마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전혀 이 당에 한 번도 몸담아보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들어와서 대선 후보가 되고 뭐 그게 국회의원이 됐든 뭐 지방선거가 됐든 갑자기 후보가 되면 당연히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외부 인사는 또 외부에서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당연히 데리고 오고 싶어 할 수도 있고
자기가 이 당의 어떤 철학이나 비전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이 선거는 당의 선거이기도 한데 후보의 개인 선거이기도 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갈등이 좀 생기면 그래도 후보자가 원하는 방향 쪽으로 가주는 게 일부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크게 뭐 당의 운영에서 이렇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네. 그래서 뭐 그렇게 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갈등이라는 게 어떤 이제 사소한 어떤 행보, 선거 운동에 관한 방식이라든가 또는 어떤 이슈에 대한 대응 방식이 사소한 차이점으로 인해서 갈등이 생길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지금 국민의힘 내부의 분란은 그런 것을 뛰어넘은 갈등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안에서도 이념이나 사상에 대한 충분한 논의나 수기가 없이 그냥 정권 교체라는 그 목적 하나로 정말 다양한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한데 뭉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더 분란이 발생하고 거기에 더해져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라는 외부 인사, 특히 그의 발언에서도 드러나는 정말 이념이 빈곤한 사람이 들어오면서 더더욱 좀 이 지경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또 타산 지석으로 삼아서 타산 준석으로 삼아서 적어도 우리가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좀 충분한 수기와 토론이 있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의 이런 싸움을 보고 있으니까 저희가 6월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우리도 싸우겠구나라는 생각이 벌써부터 즐거워지네요. 지금 미래당도 서울시당은 지금 두 청년 후보가 구의원 선거를 준비하고 있어서 누구죠? 김소희 씨랑 최지선 씨가 도봉이랑 송파에서 네. 한 번씩 출마를 했었고 네. 고배를 마셨죠. 그래서 다들 실패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다시 준비를 하는데 앞으로 좀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봉, 김소희, 송파, 최지선 기억해 주세요. 네. 뭐 오늘 이 정도로 마칠까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